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장 기자, 네. 3년 만에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거래가 좀 살아날까요? 지금 심각한 것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네. 정부가 양도세 중과 기준을 오늘 좀 완화했지만 이 때문에 당장 소비자들이 지방에 아파트 하나 더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요. 특히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최고 10% 육박하는 상황에서 누가 은행 돈 빌려서 집을 사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네. 지방에 좀 여유 있는 계층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는 경우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건축 시장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규제 완화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어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장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안전진단부터 막혀있던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재건축 사업 초기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층고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데요. 어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15층짜리 4개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2개 짓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층고 제한 완화의 뜻을 내비쳤거든요. 네. 아파트를 단순히 높게 짓는 것만으로도 단지가 일정 부분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4년 전 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60층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는 소문만으로 2년 만에 수억 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나라당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팔기 쉬워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부동산 폭탄이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참여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집값 거품이 자연스럽게 꺼지고 있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억지로 투기 수요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기자,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자기 돈 들여서 사업성 떨어지는 재건축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임대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의 의무 비율을 좀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용적률을 좀 올려줄 때까지 믿고 지난 수년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로 서둘러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당도 지난 2번의 선거를 통해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당장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